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노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노동시간 단축 4.5일제가 기획방송으로 방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12회 노동자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지부 홈페이지 담당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자들은 홈페이지 활용성과 편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난 26일 지부 상무집행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확정했으며 1공장 투쟁 사후 승인, 5공장 조합원 징계 건을 다뤘습니다. 지난 26일 지역위원회 포함 지부 교육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하반기 조합원 교육 및 해외 연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26, 27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부 문화회 20주년 정기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20주년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8일 위원회 후복 담당자 회의가 지부 대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소통과 향후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자지부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25호 틀린 그림 찾기 추첨은 정민기 고충처리 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트 노조 위원장 하던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출현 이후에 오늘날까지 노동시간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해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지만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시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네.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 위해 먹는다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문 자체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이거 서로 다른 게 아닌데 마치 대립적으로 놓고 질문을 한 거죠. 비슷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살기 위해 노동하느냐, 노동하기 위해 사느냐. 당연히 살기 위해 노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을 벌어야지 쌀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거니까요.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노동에 쓰고 출근을 위해서 생활을 조정하기도 하죠. 술자리를 자제하거나 휴가 스케줄도 노동에 맞춰서 조정하고.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조금 노동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질문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오류 있는
그러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서 이제 그런 건데,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노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15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아 실현이고 뭐 사람이 사람답게 어쩌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뭐다? 노동이 아니라 노예죠, 노예. 네, 약간 일하는 기계? 네, 약간.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는 그것을 노동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형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노동은 충분한 휴식을 하기도 하고 노동 외의 다른 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적당한 노동 시간이겠죠. 자고 먹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쓰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뭐다? 형벌! 예, 그렇습니다. 형벌. 노동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노동이 고유의 의미를 상실한 채로 형벌이 되던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1802년 공장법이 제정되죠. 이 공장법은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기준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강제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법이기도 합니다. 애들을 12시간 넘게 일을 시켰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게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4, 5살 되는 4, 아이들이 5살이요? 일을 합니다. 말도 겨우 하는 네. 애기들이잖아요. 체구가 작아서 공장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뭐 유용했고, 실공장에서는 실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끊어진 실을 잇는데 좋았고, 작아서 임금도 싸고, 이렇게 아동들이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으니 성인들은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15시간, 16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노동자들은 그 노동 시간과 그 조건을 순순히 따라갔나요?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순종했을 리가 없죠.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합니다. 1847년에 이르러서 하루 10시간 노동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자본가들이 순순히 응해준 게 아니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10시간은 당시로서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8시간 노동제는 언제 확립되었나요? 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데, 이때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주동했던 노동자는 곧바로 처형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몇 년 후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 투쟁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자,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5월 1일 치열한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탄생한 날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결사반대하던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8시간 노동제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변화의 계기를 준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단 3일 만에 러시아는 8시간 노동제를 선포하고 실시합니다. 뭔가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본가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국제 노동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타협을 해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1802년 공장법으로부터 100년 이상이 걸렸고요. 1866년 노동자협회의 8시간 요구로부터 장장 50년 이상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그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었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죠.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유의미하죠, 저희한테.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완벽히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딱 우리나라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었죠. 해방이 되고 노동운동이 활발하다가 미군정의 모진 탄압으로 싹쓸이 당하고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휴전 논의가 무르익던 51년 12월 당시 남한 최대 기업이었던 그 조선방직에서 대규모 쟁의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이 되고 1953년에 되어서야 8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됩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당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요. 14시간 내지 15시간의 노동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좀 줄여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나마 변변한 사업장에서는 명목상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 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자본가들은 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회식을 많이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회식? 고생했으니까 오늘 삼겹살 한번 먹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잔업이나 특근 좀 추가 근로. 오! 시키면서 그 법의 테두리를 좀 맞는 거 정답! 예, 맞습니다. 네, 자본가들은 기본급을 너무 낮게 책정해놓고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잔업도 해야 되고 특근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반강제적. 살려면은 일을 더 해야 되고 잔업해야 되고 특근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일에 매달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건 2004년인데 2003년 현대차 노사 합의가 당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랫동안 주야 막교대로 하루 10시간씩 운영됐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포함하면 실제로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보내야 했고요. 출퇴근 시간, 왕복 한두 시간 계산하면 공장에서 일하는데 14시간에서 15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휴일에 특근도 자주 했죠. 네, 그렇다면 장시간 노동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산업재해입니다. 장시간 일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주의력과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잠자는 시간 되게 길게 하는데 조금만 적게 자도 막 약간 집중력도 떨어지고 약간 머리 회전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은 생산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 개인의 여가 생활도 못하게 되면 물론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됩니다. 자녀와의 대화 단절은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장시간 노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악으로 간주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시간 단축 투쟁 역사에서 2005년도에 수요일을 잔업이 없는 날, 가정의 날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와중에서 잔업 없이 가족들과 하루쯤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을 만들자.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최초였어요? 현대자동차가 최초인 거예요? 네. 몰랐어요. 진짜.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시행되면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 야간 노동이 줄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큰 변화였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변화죠. 그렇죠.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처럼 명분 있고 인간적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조금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는 노동 생산성이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기로 경기도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예, 이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주 4.5일제는 4일 근무, 반나절 추가 근무로 구성된 새로운 근무 형태인데요. 여러 나라와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률과 번아웃이 감소되고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일제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 더 앞으로 다양한 회사들한테 도입이 될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전부 다 4.5일제가 가능한 걸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그 기반이 될 텐데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이 더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우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2003년 주 40시간을 이뤄냈을 때도 2013년 주간 연속 2교대로 야간 노동을 폐지했을 때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들은 단결과 투쟁으로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여 년 전 현대차가 주 5일제 시행에 불을 붙였던 걸 감안하면 노동계와 경제계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변화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투쟁!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대 집행부는 43,000 조합원 동지들의 안전한 현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